그 비만세포가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장벽에도 이런 마스트셀이 자극이 되면 과민성 대장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진아라입니다. 저희가 장 얘기 한동안 막 했잖아요. 그래서 장 얘기가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특집으로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장이랑 관련은 돼 있는데 아마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환자분들 오시면 장 검사도 하지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분은 이제 홍조가 심하고 과민성 피부처럼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었는데 공무원이셨어요. 근데 본인은 어디에 출장을 가시거나 회의를 들어가시거나 교육을 가시면 항상 자기 자리는 문 앞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을 언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남들한테 피해되지 않게 살짝 갔다 오려면 그 자리를 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그게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화장실을 하루에 굉장히 여러 번 가고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고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 근데 의외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 중에 저랑 치료를 하던 중에 그런 과민성 대장의 증상이 좋아지면서 원장님 제가 옛날에는 하루에 3-4번씩 화장실 갔는데 요즘 한두 번밖에 안 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민성 대장과 피부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은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과민성 대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반복적으로 복통이나 배변 횟수의 변화나 변의 모양의 변화가 다 함께 나타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타나야 되는 거고 6개월 이상 이 증상이 지속이 될 때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그러면 이 과민성 대장이 정말 제가 느끼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피부 질환이랑 관련이 있을까? 문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첫째, 아토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심지어 어떤 문헌에서는 아토피 환자의 50% 이상이 이 과민성 대장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고,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오면 의사가 반드시 과민성 대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성 두드러기나 이유를 모르는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과민성 대장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런저런 논문에서 추론을 하고 있기로는 이런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나 이런 데 모두 다 관여하는 게 마스트셀이라는 셀이에요. 비만세포. 그 비만세포가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가려움증만 유발하는 게 아니고 그 마스트셀 안에는 이 히스타민 말고도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마스트셀이 자극이 되면 이런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장벽에도 이런 마스트셀이 자극이 되면 과민성 대장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히스타민이 또한 과민성 대장이랑 비슷하게 그런 장을 자극하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통된 기전으로 같은 물질들이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마스트셀을 자극할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 중에 하나인 이뮤노글로불린 E가 증가되어 있는 것이 아토피 환자에서도 나타나고 과민성 대장, IBS라고 그러죠. IBS가 있는 환자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공통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IBS 환자가 다 이런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돼 있어요. IBS가 있으면서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을 ADA IBS 신드롬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따로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었어요. 이런 질환 말고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환자분들에서 많이 보는 거는 주사 환자와 센서티브 스킨,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서 주사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민감성 피부가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면 주사가 돼서 오시기도 하세요. 사실 이 민감성 피부는 아직 학계에서 이런 환자를 민감성 피부라고 한다라고 딱 정해진 어떤 명확한 정의나 그래서 이런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라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센서티브 스킨이라고 정의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은 International Forum for the Study of Itch라고 원래 가려움증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서 센시티브 스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는 화끈거리거나 아프거나 가렵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느껴지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예측되지 않는 정도에서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에서 본 것처럼 남들은 다
피부가 괜찮을 만한 환경인데 나는 가렵고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붉은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제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은 이제 붉은기까지 동반이 되셔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선생님 저 피부가 지금 겉으로 보긴 멀쩡한데 가끔 따갑고 가려울 때가 있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환자분이 약간 민감성 피부이실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일종의 안면홍조 같은 쪽으로 가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센서티브 스킨이 그럼 과연 과민성 대장이랑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센서티브 스킨을 가진 환자들에서 과민성 대장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특히 주사 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 그동안 장 관련 얘기를 하면서 주사성 피부염 있는 환자들한테 시보라고 그런 장내 세균의 불균형도 잘 생길 수 있고 헬리코박터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거 말고 과민성 대장도 보통 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상에서도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따갑거나 이런 센시티브 스킨을 느끼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돼 있고 복통이 있는 환자일수록 이런 과민성 피부도 훨씬 더 심해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문헌의 제목처럼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질환 센시티브 스킨이랑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연관이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환자분들이 피부 치료를 하면서 장 치료를 좀 하니까 피부도 좋아지면서 장도 좋아져서 그 이리터블 바울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관련이 있구나 해서 스킨 엑시스를 몸소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